자, 그다음은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뭐 다 좋단 말이에요. 네. 다 좋은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인데,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미국 그냥 이런 장학 재단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네. 그러면 뭐 얼마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될까요? 네, 뭐 많이 익히들 아시는데 뭐 지금 환율이 또 워낙 높아서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미국 주립 대학들이 거의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6천만 원. 1년에 5, 6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 사립은 뭐 거의 9천만 원, 1억 이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서 생활비를 합치면 무조건 1억이 다 넘는 게 현실입니다. 1억 중반대까지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실적으로 학비는 다 1억이 넘는다. 그냥 러프하게 1억이 다 넘는다. 생활비까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미국 유학을 가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정말로 큰 부자가 아니라면 1년에 최소 1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요즘에 보면 뭐 가성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삶의 이익을 얻기가 어렵고 어떤 비용이 너무 높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간다면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어떤 형식의 장학금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니드 베이스나 메릿 베이스라고 해서 성적 장학금이거나 자기 어떤 그 집안 형편 때문에 좀 원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장학금 두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지원을 해보면 성적은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나 그러니까 GPA나 SAT나 토플을 고득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인 95%가 넘어가는 일반계 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현실적인 비용으로 우리나라 대학 정도 비용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는 상위 한 뭐 5% 이내 분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미국 유학이라는 건.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아주 핵심인데요. 이 장학재단, 저희 ASSE 인터내셔널의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대학 비용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 아까 김태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은 제가 더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선발되면 우리나라 국내 사립대학교 정도 비용으로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주립사립대학을요. 그리고 면면들도 괜찮은 대학들이에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프로그램이고 이 저희 장학재단의 가장 큰 장점이 학비만 주지 않고요. 학비, 기숙사, 일일 이식이 식사까지 합쳐서 1년 전체에다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비만 받는 걸로 대부분 아시는데 저희는 생활비까지, 그러니까 기숙사, 일일 이식까지 다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렇게 좋은 그 프로그램이 국내에 왜 빨리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중국만 해도 이런 장학생에 선발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경쟁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 좋은 프로그램을 믿질 않으니까 이걸 막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웃깁니다. 근데 아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제는 정말 경쟁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에 이렇게 도입하는 데 애쓰셔서 우리 대표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니까 뭐 어떤 특정한 대학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대학 중에서는 위스콘신 주립대학 오클레어 캠퍼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드웨스트에서 국공립대학 1위를 하고 있는 트루먼 스테이시라는 주립대학도 있고요. 서던 유타 주립대학도 있는데 트루먼 스테이시 학비, 교사, 일일 이식 다 합쳐서 1년에 18,000불이고요. 서던 유타 주립대학이 18,400불,
그리고 위스콘신 주립대학이 23,000불. 그러니까 여기 기숙사까지 다 합치고 일일 이식이 다 합쳐진 거예요. 1년 30학점 기준으로요. 그러면 요 비용이면 지금 1,500원 환율을 곱하면 2,7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위스콘신 주립대학 정도가 한 3,300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워크앤런이라고 해서 현지 대학에 가서 공공근로 언캠퍼스에서 미국 대학은 미국 학생 비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근데 학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또 일을 하면 추가 장학금을 줘요. 그러면 대략 서더니타 주립대학은 13,000불 정도까지 떨어지고 트루먼 스테이트는 워크앤런이었고요. 위스콘신 주립대학이 19,000불로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3천만 원 이내, 심지어 서더니타 대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내로도 생활비 빼고 자기 용돈 빼고는 나머지 비용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내 사립대학에서 공부하는 정도 비용으로 미국 주립대학을 공부를 할 수 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 장학금은 4년 내내 C학점만 유지한다면 4년 내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님이 그 원화 환산을 한 금액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랬으면 지금도 좋겠습니다. 저렴한데 앞으로는 뭐 더 저렴해지겠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다, 아니면 서울에서 뭐 지방권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네. 이런 비용하고 네.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국내 대학 공대로 유명한 H대학을 1년에 얼마 드나 뭐 학비, 원룸 비용, 그다음 용돈 다 합치니까 1년에 2,600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대로 좋은 대학이 저희 재단 내에 서더유타 주립대학이 있는데 서더유타 주립대학이 1년에 2,600 동일하게 들어요. 그러면 국내 공대로 좀 괜찮은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서더유타, 유타에 있는 랭킹 유타주 3위 국립대학이죠. 서더유타 주립대학을 공대를 가느냐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AI 시대에서 패권이 완벽하게 지금 규정화돼 있어요. 미국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걸. 전 미국 가서 원천 기술을 제대로 된 어휘를 갖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 국내 많은 분들은 또 미국의 대학교 타이틀을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채널에서 다뤘죠. 그 네. 미국 명문대 vs 지역 명문대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이렇게 국내 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뭐 위스콘신 메디슨이라든가 네. 이런 명문대와 이렇게 편입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주립대학이라고 하면 그 주에 있는 주립 시스템 안에 편입되어 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1위는 메디슨 캠퍼스입니다. 저희 오클레어 캠퍼스가 3위 정도 하니까 요 오클레어 캠퍼스에서 공부를 2년까지 하다가 저는 명문대 가서 공부를 해서 명문대 졸업장을 따고 싶어요. 그럼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나 전학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2+2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부담 없이 출발해서 2년 동안 미국 대학 시스템과 학비를 아끼면서 2년 동안 잘 공부해서 학점을 잘 만들면 그 주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좋아서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메디슨 캠퍼스뿐만 아니라 서더유타 주립대학의 또 같은 파트너는 유오브 유타 주립대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입을 하길 원하시면 그렇게 편입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장학재단에서 거의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메디슨 캠퍼스를 가면 1억 2천원 넘어가거든요. 전체 비용이 3배에서 4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 그거를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그리고 경제적 부분을 잘 고려해서 편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려하셔야 된다. 다만 그냥 사전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저희 장학재단에 들어간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명도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위스콘신 메디슨 하면 특히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메디슨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또 이렇게 인맥도 잘 형성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캘리포니아에 네. 맨로 컬리지라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한화의 그 김승현 회장님이 네. 그 대학 출신이신데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보면 맨로 컬리지에서도 뭐 UC 계열이나 이런 네. 편입학 같은 게 가능은 한가요? 가능하죠.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멜로 칼리지가 실리콘밸리에 멜로라는 지역에 있는데 15분 거리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구글이나 메타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런 아주 유명한 빅테크가 있는 그 아주 핵심 지역 거기에 멜로 칼리지라는 저희 장학재단 내에 비즈니스 특화된 대학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동문이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시고요. 그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공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멜로 칼리지를 아주 강하게 권하는데 왜냐면 AI 부분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커리큘럼이. 그래서 지금 같은 비즈니스 과정은 AI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서 비즈니스 과정이 잘 커리큘럼이 좋기 때문에 저는 멜로 대학을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물론 멜로 칼리지는 주립은 아니지만 사립대학이지만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시스템에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UCLA나 UC 버클리나 뭐 USC나 그런 대학으로 비즈니스 과정을 하고 싶다. 얼마든지 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 뭐 상위 대학도 중요하지만 UC 계열 중에 UC 리버사이드나 UC 데이비스나 UC 얼바인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성적을 거의 4.0 스케일에 3.8 정도 맞으면 적어도 UC 샌디에고나 UC 버클리나 UC LA나 이 정도 대학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학들도 다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분히 캘리포니아 내에서 전학이 잘 된다. 개인적으로 네. 제 자녀를 만약 보냈다는데 그럼 3학년, 4학년에 이제 편입을 해서 타이틀이 좋은 대학으로 간다. 그럼 1년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훨씬 더. 2년이면 네. 1억에서 한 1억 5천인데 네. 가서 뭐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부모로서 능력이 된다면 네. 그리고 1억에서 1억 5천 자녀가 졸업 후에 뭐 연봉을 네. 뭐 그 정도 단기간 안에 그 정도를 벌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러면 투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비용적인 조건을 잘 감안해서 그래서 이런 그 명문 대학으로의 점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장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또 가장 네.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입학 조건과 이제 선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장학재단의 취지는 성적 우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배치가 되는데, 아니,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성적 우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중에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기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고 기회가 많죠. 그러면 저희는 어떤 목적을 누구를 선발하려고 하냐? 물론 성적이 우수자라 해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성적 우수자면 좋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요. 저희는 인성과 인격과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선의지를 많이 봐요. 이게 약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저희 ASSE의 가치는 기본적 철학의 가치는 우리가 한 명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정말 좋은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가 사회에 나와서 더 큰 선으로 우리가 베풀었던 선이 1이라고 하면 그가 나와서 10배, 더 100배,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 사람을 키워야 되지 오로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ASSE 이 재단의 철학이 공부를 잘하는 우수자에 대해서 뭐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우수했다 해도 인격과 인성과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저희는 선발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위권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과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우리나라 교육에서 기계적인 인간을 키워내죠. 오로지 공부만 해서 점수를 많이 잘 맞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자기는 성적 우수자니까 선발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아마 선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위권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인성과 인격과 학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가 선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성적은 앞에 예를 들어서 9등급제에서 2, 3등급 정도 되면 저희 재단 내에서 툴먼스테이 같은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고요. 한 4, 5등급 정도 되면 서던유타 주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도 레벨이다 그러면 일리노이스 칼리지나 뭐 그런 스테슨 유니버시티나 그런 데를 이제 지원해 드리는데 요 대학을 지원하는 거는 저랑 면담과 상담을 해서 학과가 정해지고 거기에 전공과에 좋은 대학과 성적을 맞춰서 대학을 선정해 드려요. 그래서 대학은 여러 타입의 대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학이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을 들어올 때 토플 점수, 영어 점수를 봅니다. 토플 점수는 70점에서 80점 사이예요. 대학마다 틀리기 때문에 트루먼 스테이트는 79점, 서던유타 주립대학은 71점, 위스콘신 주립대학은 75점, 멜로 칼리지는 71점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토플 점수는 70에서 80 정도 사이가 필요하고요. 요거는 서류적인 전형이고 이게 가장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100% 선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요. 면접은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과 한 2시간 정도 상담과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격과 인성과 성적과 학업의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량 평가일 것이다. 네. 점수가 좋으면 네. 선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장학재단 프로그램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제 정성 평가가 되는 거죠. 네. 미국에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학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업으로 성과를 이루었을 때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뭐 이런 헌신,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이 재단에서 더욱더 아주 꼼꼼하게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대학 갈 데 없어서 미국 간다, 그리고 뭐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는데 뭐 부모님이 뭐 보내서 간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죠. 아까 면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힌트를 네. 주실 수 있으실지. 네, 아주 구체적으로 좀 드린다고 하면 면접을 보기 전에 저희 재단으로부터 질문 3가지를 이메일로 학생이 받습니다. 첫 번째 받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네, 두 번째 받는 질문이 공부는 왜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좀 독특한데요. 동서양의 수준 차이가 생겼는데 그 수준 차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토대를 기하학과 추상의 철학을 갖고 설명하시오.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도 저는 AI 툴을 쓰는 거,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배격하지 않는데요. 자기 얘기가 없이 오로지 그냥 AI 툴에서 긁어서 오면 스크리닝이 다 됩니다. 그런 정형화된 답변은 좋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써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워낙 어려운 주제인데 왜 하냐면 AI를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주변의 자문을 얼마만큼 노력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변의 교수님이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의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잘 아시는 어떤 선배나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도 되고 AI를 총동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얼마만큼 학업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좋은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AI를 써도 되지만 본인 얘기를 쓰셔야 돼요. 절대로 정형화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고급 어휘 필요 없습니다.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쓰는 거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은 이후에 제가 면접과 상담을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 입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또 네. 미국 대학 입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미국 대학 갈 때 네. 에세이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학교 학업도 있지만 바로 그 에세이 능력을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네.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 도움을 받아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은 뭐 금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금지하고 최근에 뭐 이 기사가 나는 얘기니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연세대학교에서 AI 툴을 통해서 레포트 작성한 친구들, 시험 본 친구들을 다 0점 처리하겠다고 해서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시대를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느냐? 이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야죠. 그러면 AI는 지식에 불과한 거지 그거를 이 세상에 연결하는 지혜화시키는 건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AI는 지능을 쓰는 거지 지혜롭진 않아요. 그러면 인간만 지혜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능적인 부분을 이용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정형화된 대답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쓰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기 철학을 거기다 넣어야죠. AI 그 지식을 가져다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학생들 에세이를 받아보면 너무나 정형화된 거 쓰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안 쓸 거고 그냥 의존적으로 공부를 할 친구들은 선발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 첨언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학 부분이 아까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시험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정형화된 정답에 대해서 채점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물론 시간과 공이 많이 들지만 한 명 한 명 1대1 면접과 어떤 그런 답변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보면서 점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학이 바뀌어가야 된다 제발. 시간과 공이 많이 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같은 프랑스 수능 같은 그런 타입으로 우리가 점차 발전해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AI는 이제 우리에게는 뭐 동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절해서 네. 뭐 뭘 해라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한다거나 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할 때 항상 AI와 같이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다고 높죠. 그런 제일 것 높죠. 같아요. 네. 면접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진행 과정과 비용 네. 또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어떤 진행 과정과 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생과 면접을 했고요. 해서 만약 결과가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면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엔 에세이도 있고요. 저희가 양식을 다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양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700를 재단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서류가 넘어가요. 그럼 재단에서 영어 인터뷰와 서류 리뷰를 시작합니다. 검토를 시작해서 1차 합격이 되면 장학재단 내에서 1차 합격이 되면 4,000불을 납부하고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대학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대학에서 또 리뷰를 시작해요. 그래서 최종 대학에서 합격이 또 됐다. 그러면 4,000불을 다시 재단에 납부해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 700불, 1차 장학재단 합격이 4,000불, 2차 대학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4,000불, 최종 마지막에 저희 길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최종 비자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비용 3,300불. 그래서 총 4차에 걸쳐서 12,000불을 4번에 걸쳐서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단에 납부하는 미국 재단에 납부하는 비용은 12,000불이에요. 이건 재단 비용이고 입학 전에 딱 한 번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이제 모든 합격이 끝나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한 학기 학비를 납부하고 대학마다 틀려요. 아까 예를 들어 서던유타는 18,000 몇백 불이니까 절반 정도인 9,000불에서 10,000불 정도를 한 학기 비용 납부하고 다음 학기에 한 10,000불 정도 이 정도 납부하면서 학기마다 이렇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제도는 그렇게 학비를 내면서 4년 내내 다니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학재단 들어오기 전에 4번에 걸쳐 12,000불을 납부한다. 그리고 학교에 매 학기마다 학비를 납부하면서 학교를 다니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지원자 연령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네. 지금 뭐 고3 그리고 네.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이런 경우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제 조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빠른 속도로 네. 앞으로는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고1인데 뭐 미리 등록을 한다거나 예.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미리 저는 장학재단에 선발도 참여하고 싶고 면접도 먼저 봐서 어떤 자리를 확보하고 싶다. 그걸 가능하게끔 저는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나중에 어떠한 자기가 기회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와서 선발 면접도 참가하고 그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시절에 와서 면접 선발에 참가를 해서 고3 끝나고 저는 가기 전에 선발권을 가진 다음에 전 고3 끝나고 대학으로 입학하겠습니다. 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특수상황이 좀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끝낸 다음에 저는 바로 미국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만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19살 정도 되면 미국 대학은 입학이 가능해요. 물론 만 18세가 아니고 그냥 18살이 돼도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7살 18살 정도 돼도 그냥 세계적인 나이로 18살 돼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어도 검정고시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선발이 가능한데요. 검정고시는 저희 대학 중에 멜로 대학과 서던 유타 주립대학만 검정고시를 받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검정고시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제가 면접하고 그럴 때 정보 다 드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미리 면접 선발을 통해서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 고3 끝나고 갈 수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 사이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가고 싶다? 가능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검정고시 맞아. 그 부분도 있었는데 네, 좋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미국 유학의 지금이야말로 미국 유학을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미국 유학으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과거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죠. 특히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이 사이에 우리의 도움이 잘 실하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기업 교류라든가 기업 활동,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지금이 바로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대표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 부모님 고민은 입시입니다.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학 입시에 모든 분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입시만 길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길은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은 기회와 너무 많은 그 방법이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많이들 포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 안 맞고 이 나라에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청춘들, 학생들 당신들이 맞아요. 이 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게 맞습니다. 기성세대로서 그거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학 정도 비용으로 미국 주사립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문을 두들기십시오. 이 길은 입시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엄청난 기회와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저 현실성 없이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릴 수 있으니
의지가 있고 인성이 돼 있고 인격이 돼 있는 학생들은 문을 두들기면 그 문 두들김에 반드시 응답을 해 드릴 것이다 하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예, 우리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봤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따로 또 답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또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을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